그러니까 내가 불편한 게 낫지 저 사람이 불편한 거는 참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참으면 되지. 예, 내가 나 하나 참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내다가 딸하고 남편은 멀쩡하고 이 자매님만 병에 걸려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맥모닝 상담소입니다. 또 변함없이 명동에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맥모닝 상담소를 시작하겠습니다.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으로 계시는 홍성남 신부님 옆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이제 우리 이것을 녹화하는 지금 시점으로 본다면 이번 주에 또 굉장히 큰 추위가 올 거라 그래요. 이렇게 몇 번 지나가야 이제 그러니까 왜 우리 인생에도 치를 거를 치러야지. 그렇죠. 시작되죠. 할 건 다 해야죠. 그렇죠. 그동안 여러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신 것을 제가 검토하고 왔더니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신부님 헤어스타일이 좋으시대요. 좋으시네요. 예. 저희 천호동 성당 신자인 우리 젊은 37세 네. 이자연이라고 하는 네. 그 자매님이, 친구가 가면 항상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정말 귀한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하느님께서 아버지시구나 하고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게 아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럴 때 그 부모 마음하고 똑같다라고 설명한 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쩌다 부모님도 화를 내시긴 하지만 그게 꼭 그 끝은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렇죠. 마음에서 화도 내시고 속상해하시고 그러는 거죠. 예. 그리고 맞습니다. 동치미 같이 시원하다. 근데 뭐 매번 그러니까. 네. 사이다에서 동치미로 바뀌었군요. 동치미도 좋습니다. 겨울에. 동치미 좋죠. 그리고 이제 살짝 본당 신부님 흉을 보신 분이 계세요. 우리 본당 신부님은 교무금 잘 내라고 교무금. 네, 교무금 잘 내라고 교중미사 때 잔소리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약간 신부님 편을 들자면 사실 가톨릭만큼 돈 얘기를 많이 안 하는 종교도 드물 텐데. 그렇죠. 거의 저희 본당 신부는 거의 얘기 안 하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왜 우리도 살림살이가 빠듯할 때 가장인 뭐 아버지든지 남편에게 좀 돈 좀 아껴 쓰고 좀 생활비 좀 더 줘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성당이라는 그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이거 너무 또 이거 신부님 편을 드나? 근데 교무금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신자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아마 본당 신부 입장에서는 연말에 이렇게 그거를 상기시켜 드리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실제로 교무금 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주로 할머니들이 많이 내세요. 가장 경제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저는 분들이? 본당 사목하면서 뭐 처음에는 이렇게 그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사목하는 게 맞겠다 그랬는데 사목을 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요? 근데 정말 어느 노인께서 그러더라고요. 너무 교회가 청소년들에게 너무 정성을 쏟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하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종교교육 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가톨릭 교회의 자정적 근간을 이루는 거는 노인분들이 내신 헌금이에요. 헌금 교무금. 지켜나가는. 그 노인분들은 정직하게 다 내세요. 네. 그 많은 액수는 내지 않지만 적은 액수를 꾸준히 내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은 그 교무금 액수도 본당에서 지정해 준 게 아니라 내가 지정한 액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제대로 내달라 이런 의도이시죠. 네. 근데 뭐 그게 내가 지정해서도 형편이 어려우면은 그러니까 높게 지정했다가 나중에 부담돼서 안 내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저는 제 생각에는 아예 처음부터 낮게 책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돼요. 그래요. 제가 가는 그
가끔 가던 보육원이 있는데 거기 후원자들이 이제 많이 돈을 주고 있는데 네, 네. 직원들 말이 큰 돈을 낸 사람들은 그렇게 내고 끊어진대요. 네, 네. 근데 조금씩 내는 사람들은 10년, 20년 후원자들이요. 근데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게 우리 천주교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 게 노인분들이 내는 작은 헌금, 교무금들이 교회의 그 재정적 근간을 이룬다는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거는 노인분들이 안 계시면 성물방이 문 닫아야 돼요. 그래요? 제가 가대동 성당에서 네. 거기가 재개발이 걸리고 뭐 그 동네가 다 철거당했잖아요. 네, 네. 그 노인분들이 많이 딴 데로 이사를 네, 가셨어요. 성물이 안 팔리는 거예요. 보니까 성물 네, 이거는 네, 네. 할머니들이 다 사신 거예요. 그 뭐 성모 앞에 그 초봉헌 하는 거, 네, 네. 그 전부 할머니들이 하신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근데 그분들이 다 이사 가시니까 성물이 안 나가. 야, 그래서 노인분들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구나 하는 거를 그때 처음 네. 깨달았죠. 네. 그리고 또 이런 글도 올라왔습니다. 왜 미사 때 주임 신부님들을 실망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강론이 시작되는데 주보만 보고 있다든가 눈을 감고 있다든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신자분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미사 때 우리 앞줄에 앉읍시다. 우리 그냥 아주 무의식적으로 이 앞주, 이 중간 순서부터 앉기 시작하거든요.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니까, 근데, 신자분들이 이제 제가 강의하는데 주무시잖아요. 네, 네. 졸고. 주무셔요? 네, 그럼요. 틀림없죠. 근데 그럴 때 보면은 제 강의가 어려운 걸 할 때예요. 네, 네, 네. 제가 소화가 덜 된 상태에서 어렵게 전문적인 용어를 쓸 때는 다 주무세요. 그런데 당신들 생활에 밀접한 얘기를 하면 다 눈을 뜨고 웃어요. 그 조는 신자분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강론이 맛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좀 더 실용적이고 신자들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간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앉아요. 깨달으시니 복되십니다. 네, 그리고 한 분은요. 질문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사연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왜 같이 다른 사람의 인생이라도 같이 골똘하게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글을 뉴욕 공항에서 이거 들으시면서 쓰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댓글 감사합니다. 네, 이 유튜브라는 게 정말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이 시간에 사연을 주실 분은 저희 프로그램 그 밑단에 나오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상담은 조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정말 이걸 보면서 정말 이분은 사방이 막혔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정말 참 마음으로 힘드시겠다 싶었어요. 네, 조금 복잡합니다만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좀 복잡할 거예요. 저는 남편과 딸과 사는 문제를 의논드리고 싶습니다. 딸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저축은커녕 10,000원 단위의 돈을 수시로 달라고 합니다. 걱정돼서 충고를 하면 엄마는 직장도 안 다니면서 왜 내 인생에 충고하냐고 화를 내고 아빠에게도 엄마가 이런 식으로 간섭을 해서 부부싸움이 잦은 거다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저는 너무 슬픕니다. 남편은 자기 말을 안 들어주거나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말싸움이 몸싸움이 되고 가재도구를 던지기도 합니다. 제가 피하고 참아야 하는데 저 또한 마음처럼 되지 않아 매번 지옥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 배달을 시키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식당에 주문 안 했다고 계속 잔소리하고 같이 외출했다가도 분란이 생겨 따로 돌아오는 일도 있습니다. 또 제 목소리도 듣기 싫다고 합니다. 가족 셋인데 이렇게 불화하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게다가 저도 제 마음을 추스리지 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경기도 집을 처분하고 인천으로 이사하고 싶은데 계산을 해보니 돈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오랫동안 모아온 비상금이 있다고 말해버린 것입니다. 남편은 퇴직금을 받으면 준다고는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저는 말로 못할 큰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주위에 행복은 하나도 없고 불행한 것만이 제 주위를 싸고 있는 것 같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참 솔직하게 쓰셨어요. 일단은 이런 고민을 정직하게 보내신 것이 자매님 갖고 있는 그 자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네. 많은 분들이 이런 사연이 있는데 내 가족의 이런 문제를 외부에 얘기해도 되나? 그 생각 때문에 다 덮고 사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 근데 얘기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일단 따님하고 남편분은 공통점이 둘 다 성격 장애자예요. 네. 우리말로 진상이라고, 진상. 아, 예. 그렇게 쉽게 이해. 딸이 저축은 안 하면서 수시로 용돈을 요구를 해요. 엄마는 걱정되죠. 네, 근데 엄마가 충고를 하면 화를 내면서 엄마가 뭘 그렇죠, 안다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격 장애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조건 자기들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이게 1번이고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한테 덮어씌워요. 네. 그 상대방의 약점을 잘 알아요. 그 약점을 알고 공격을 해요. 아, 이게 성격 장애자들의 특징인데 딸이 딱 성격 장애자예요. 그러니까 전업인 이 자매님한테 엄마는 일도 안 하면서 하는 것만큼 큰 상처가 어디 있겠어요. 이 딸이 아마 직장에서도 그렇게 환영받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그것도 직장 안에서 이런 친구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피곤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또 직장 안에서도 법을 들이대면서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지가 알아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제가 이런 비슷한 케이스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직원뿐만 아니라 바로의 직장 상사가 병이 났어요. 상사가. 네. 부하 직원 하나 때문에. 네. 이게 어떤 공동체에서건 이런 진상 하나가 있으면 딴 사람들이 다 피폐해져요. 네네네. 근데 딸뿐만이 아니라 남편도 좀 비슷한데 남편은 얘가 금쪽이 출신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때를 쓰는 거죠. 말싸움하다 몸싸움하다 안 들어주면은 가재독을 집어 던진다 그랬어요. 네네. 때 쓰는 거예요. 나이는 먹었는데 정서적으로는 들떨어진 유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자기 와이프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목소리도 듣기 싫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서 돈은 뜯어가. 그러면 이 자매님한테 좀 묻고 싶은 게 그럼 자매님은 이 집안에서 엄마? 부인?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착취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픈 질문을 예. 하시는 거죠. 엄마도 아니고 아내도 아닌 거예요. 정말로 딸이 엄마를 엄마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남편이 자기 아내를 아내로 생각한다면 이런 얘기 못 하죠. 아, 네네. 이거는 완전히 오래전에 여자를 천시하던 그때 문화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이렇게 만드는 원인이 물론 이 남편하고 딸한테도 문제가 있는데 자매님도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끔 내가 허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내가 참고 산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왜 참고 사는지를 이제 분석해 보면 되게 컴플렉스 때문에 그래요. 제일 많은 게 착한 아이 컴플렉스.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내가 불편한 게 낫지 저 사람이 불편한 거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참으면 되지. 네, 내가 나 하나 참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내다가 딸하고 남편은 멀쩡하고 이 자매님만 병에 걸려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매님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은 첫 번째, 정말 내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행복이 뭐죠? 평화롭게 식구들끼리 화목하게 사는 거겠죠.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지금 상태가 전혀 예. 아닌 거죠. 지금은 남편이나 딸이나 일단 나를
동등한 존재로 여기질 않고 있어요. 나를 거의 뭐 이렇게 그냥 자기들 하인 부리듯이 부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균형을 잃은 상태의 집안이거든요. 이건 가정이 아니에요. 네, 네. 네, 가족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남편이 바뀌길 기다린다? 딸이 바뀌길 기다린다? 이거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편과 딸을 마음속에서 버리라고, 관심을 띄라고. 왜냐면 딸이나 남편은 내가 관심을 띄워도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실제로 뛴다는 게 이 살아가는 실제 모습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남편이 돈이 없다 그래도 비상금 있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했어. 입을 딱 다물고 있어야지. 이미 해서 털리고 난 다음에 네. 지금 속상해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해가 가죠. 그 남편이 퇴직금 받으면 줄게 그랬는데 줄 리가 없죠, 이 인간이. 절대로 안 주죠. 그냥 그리고 부인도 달란 말도 못 할 거란 말이죠. 착한 애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차미님은 일단 이 둘 말고 나 혼자서 행복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비상금이 있었어야 되는데. 예, 그렇죠. 비상금이 정말 필요한 거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생각할 주제는 그 나이가 지금 어느 정도 됐을까요? 딸이 직장 생활하면 딸이 직장 생활을 50 넘었겠죠? 그렇죠. 50 넘으셨겠죠. 50 넘었으면은 몇 살 정도 살 수 있을까요? 평균 내가 수명이 우리가 건강하게 놀러 다니고 그러려면 여성들의 예. 경우가 80이 넘는다 그러죠. 그러면 그냥 대충 잡아서 30년? 네. 그러니까 3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살 건가? 30년 동안 어떻게 살 건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지겹게 살고 있는데 남은 30년 동안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살 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느 쪽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지금처럼 딸한테 싫은 소리 듣고 남편한테 뜯기면서 그렇게 살다가 병들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을 만들면서 살아갈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이 지금 선택의 기로에서 답을 찾다가 우리한테 사례를 보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예. 그럼 이제 딸이 돈을 달라 그래도 딱 주지 말아야죠. 말고. 딱 끊어. 직장 다니고 있는데 왜 돈을 줘요? 근데 막 뭐가 이제 안타깝게 뭐를 해야 된다든지 뭘 사야 된다 그러면 막 엄마 마음으로는 요것만 내가 줘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걸로 안 끝나시죠? 이것만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딸이 엄마를 길들여 놨다는 거예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딸이 엄마의 약점을 아킬레스건을 알고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리면 엄마는 마음이 불편하니까 딸한테 또 뭘 주고 이게 남편도 똑같이 써먹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하고 딸이 똑같이 엄마를 착취하고 있어요. 이거는 가족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은 자매님이 몇 년 안 가서 병이 나요.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은 남편하고 딸이 둘 중에 누가 와서 챙겨줄까요? 누가? 병원비 다 되고 엄마가 나 때문에 그랬어라고 얘기할 딸인가요? 당신이 나 때문에 병이 났어라고 남편이 와서 후회할까요? 그 드라마에서 약이나 먹고 그렇게 될까? 예. 그 내 행복을 남편과 딸을 통해서 얻을 생각을 포기하세요. 내 행복은 내가 얻는 거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선택을 하세요. 계속 뜯기면서 살 건가? 내 걸 만들어가면서 내 행복을 만들어가면서 살 것인가? 딱 선택의 기로에 와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든지 좀 잘해보려고 많이 양보하고 사셨는데 그걸 깨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 이혼하란 말이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혼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혼하느냐 안 하느냐, 데리고 샀냐, 안 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신부님이 언젠가 시어머니하고 불화를 얘기하는 분에게 시어머니
하고 뭐 찢고 뭐 네. 욕을 하라 그래가지고 신부님이 완전히 화를 당하신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분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의 관념으로서 조금 좀 격하셨죠? 우리 관념으로는 겪겠지만 심리치료에서는 정상적인 그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 심리상담 집단에 가면 그보다 더 센 얘기를 해요. 근데 아마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네, 저는 하셔서 쇼크를 받으셨나요? 굉장히 애매하게 유하게 표현을 한 건데 실제로 집단 상담 들어가면 분위기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바뀌어요. 자, 그러면 비상금으로 인한 상실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워 넣어야 돼요. 이거 뭐 받을 리가 없고 일단은 자매님이 갖고 있는 마음 안에는 쌓인 감정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딸에 대한 서운한 감정, 남편에 대한 감정 이런 것들을 다 글로 쓰세요. 매일같이 속상한 거를 다 글로 쓰세요. 왜냐하면 착한 애 컴플렉스 가진 분들은 말을 못해요. 감정 표현을 못하니까 글로 쓰시는 게 좋아요. 글에다가 내 억울한 마음을 다 쓰세요. 하나님께 편지를 보냈어요. 나 지금 너무 억울하다고. 이렇게 사는 건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 매일 편지를 보내시고 선모님께 매일 기도하세요. 나를 이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매님이 이렇게 계속 가족들한테 당하고 사는 것은 약해서 그래요. 그 자아 강도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몸도 맷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마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도가 있어요. 자아 강도가 있는데 이 마음의 맷집이 좀 좋아져야 돼요. 마음의 힘이 커져야 돼요. 근데 마음의 힘을 키우는 제일 좋은 방법은 표현하는 거예요. 화났을 때는 화를 내고 힘들 때 힘들다 그러고 또 속상할 때 속상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표현하면서 마음의 힘이 생겨요. 기도할 때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정직하게 내 얘기를 다 털어놓으세요. 그렇게 해야지 마음의 힘이 생겨요. 그럼 어느 날 내가 정말 마음의 힘이 생겼을 때가 언제냐면은 딸이 돈 좀 줘 그랬는데 너는 직장 다니면서 네 월급은 어디다 두고 날 보고 돈 달라 그러니 이런 말이 그냥 튀어나오는 날이 딱 튀어나오는 날이 있어요. 그때가 힘이 생겼어요. 네. 남편한테도 당신 나한테 빌려간 돈 언제 줄 거야? 라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내가 힘이 딱 생겼을 때요. 그런 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온갖 감정들을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시는 훈련하시는 게 좋고 매일 쓰세요. 매일. 예. 답은 그겁니다. 따님한테 안 뜯겨도 조금씩 모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자매님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네. 통장을 따로 하나 두시는 게 좋아요. 네. 이제껏 만드신 것처럼. 그렇죠. 네.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고 네. 그거는 내가 죽어도 그냥 관 속에 갖고 들어간다는 마음으로 네. 그냥 모아두세요. 통장. 네. 그 통장에 돈만 있어도 내가 심리적으로 든든해요. 네. 근데 돈이 하나도 없게 되면은 의지를 하게 돼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방이 알아요. 네, 그래서 비자금 통장 하나는 갖고 있는 게 네. 좋으실 것 같다라는 충고를 드리고 싶어요. 네. 더 마음이 좋아지시거나 상황이 좋아지시면 저희한테 글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과 함께한 맥모닝이었습니다.